시제의 이유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나의 곁에서 좋을 적에 나는 나의 아버지가 되고 또 나는 나의 아버지가 되고 이런 형식으로 쭉 이어져 갑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장 구조로 의미를 만들고 상징화시키는 비유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와 나의 아버지야,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야,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조선민족입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내 혈육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내 혈육의 아버지가 누구냐는 것이죠.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내 혈육의 아버지는 백성의 어버이라고 얘기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아버지는 그 윗대 왕 아닙니다. 민족의 아버지 당군을 얘기합니다. 즉 나는 조선민족이고 나의 아버지는 혈육의 아버지고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는 왕이고 그 아버지는 당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왜 나의 아버지를 껑충 뛰어넘어야 하는지, 내가 나의 아버지를 껑충 뛰어넘는다는 얘기는 조선민족을 껑충 뛰어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아버지가 대청마루에 누워 계신다든지 방에 누워 계시면 머리만도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6.25 사상이 그렇게 살아있던 1930년대에 자식이 아버지를 껑충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행위 상징입니다. 행위로서 상징을 보여줍니다. 즉 6.25 사상으로 살아왔던 조선 민족의 가치관이 뒤집어져 전복돼서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조선민족이 전복돼서 망해버렸다. 나도, 가정도, 국가도, 민족도 망해버렸다. 같이 전복돼서 망해버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강제 한일합법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점이 있습니다. 점. 이게 말줄임표로 생각해서 이 아버지가 계속 이어져 올라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점은 말줄임표의 망설임을 의미합니다. 망설임. 소설에서는 이런 걸 많이 사용합니다. 이상은 소설가이기도 했죠. 어떤 말을 해야 한다든지 어떤 뭔가 의사표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할까 말까 이게 망설여지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망설임. 그것을 표현하는데 그래서 내 아버지 당군, 내가 궁극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당군의 아버지 노릇까지 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 내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해버린 민족의 아버지 노릇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망해버린 식민지 기집애 노예 민족 노릇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제한일합방입니다. 강제한일합방을 개념적으로 세부 도면 형식으로 이상이 지금 오감도 이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감도 시제 3호입니다. 여기도 싸움하는 사람은 즉 싸움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이기고 또 싸움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쭉 나갑니다. 이거 역시 문장의 논리 구조로 의미와 상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싸움하는 사람과 싸움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대립입니다. 그런데 싸움하는 사람이나 싸움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근본적으로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즉 인간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싸움하는 놈이 나타나서 싸움을 구경하려고 여기서 싸움 구경은 관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권투시합을 관중석에서 구경한다든가 격투기를 관중석에서 구경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싸움 시비를 걸어서 상대방하고 싸우면서 상대방의 싸움 실력을 구경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말하자면 동네 깡패나 이런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의 시비를 걸어서 싸움 구경을 네가 얼마나 잘 치는지 한번 붙어보자 이런 것이죠.
이건 제국주의 일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선을 침략해서 망하게 하고, 만주를 침략하고, 상해를 침략하고, 중국을 침략해가는 일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궁극적으로 이 논리로 풀어가서 마무리하는 논리의 결론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싸움하지 아니하던 사람이나 싸움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싸움하지 아니하는 것을 구경하든지 하였으면 그만이다 이겁니다. 아니, 소리칩니다. 즉 싸움하지 않는 싸움 구경을 시켜줬다는 것이죠. 싸움 분에게. 그래서 이 싸움하지 않는 싸움이 뭐냐? 비폭력 저항이죠. 비폭력 저항. 싸움을 일삼으면서 싸움을 걸어오는 제국주의 일본에게 싸움하지 않는 비폭력 저항을 보여줬다. 이게 뭡니까? 3.1운동이죠. 근데 3.1운동이 처참하게 짓밟혀서 외형적으로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노에 차서 그만이다 하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그만이다 하고 소리치는 것은 앞서 시제 1호에서 다른 사정은 없는 것이 차라리 낫소 하고 소리치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분노는 제국주의 일본에게 다시는 비폭력 저항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떤 저항을 해야 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저항이 아니겠습니까? 뒤에 쭉 나옵니다. 이것은 3.1운동이 조선민족의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3.1운동과 민족 저항에 대한 세부도면인 거죠. 시제 4호입니다. 첫 행에 한자의 용태에 관한 문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처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명백하게 의사의 진단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1에서부터 0까지의 숫자가 놓여 있는데 거기에 뒤집혀 있습니다. 뒤집혀 있으면서 저 점이 반을 가르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해? 이것을 하나의 숫자의 나열로 보지 마시고 하나의 그림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그림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자 용태에 관한 그림. 그림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건 뭡니까? 이 숫자는 질서의 세계죠. 질서의 세계가 뒤집혔다. 전복이죠, 전복. 앞서 시제 2호에서 내가 나의 아버지를 껑충 뛰어넘는 이 가치 전복, 조선이 망했다는 것을 행위 상징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그림으로 전복된 뒤집힌 숫자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점이 가르고 있습니다. 이 점이 뭐냐? 이상의 건축 기사의 축서 비율을 적용시킨 것입니다. 앞서 시제 1호의 1300만을 13인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건 뭐냐? 가로 세로 1m, 1m짜리 일장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일장기를 100대 1로 줄이면 가로 세로 1cm, 1cm 일장기입니다. 그럼 그 가운데 소위 태양을 상징한다는 동그라미가 있죠.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작아서 그 점을 갖겠죠. 그럼 한 1000대 1로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점이 되는 거죠. 그 일장기를 축소비율을 적용시켜서 점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축소비율을 시켜서 점으로 표현해서 이것은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이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국주의 일본에 대한 조롱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일장기를 앞세우고 조선을 침략하고 만주를 침략하고 상해를 침략하고 중국을 침략해가지만 사실은 너희들은 점에 지나지 않는 존재다. 이런 조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뭘 얘기하느냐? 질서의 세계인 조선을 침략해서 뒤집어 전복시켜서 망하게 하고 그리고 둘로 쫙 갈라 분열시켰다. 이것이 이 그림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선의 상태죠. 용태죠. 그래서 밑에 진단 0.1이 나오는 겁니다. 이 상태를 문자로 표현하는 게 이게 진단 0.1입니다. 자, 0.1을 어떤 분들은 뭐 이진법이라고 해가지고 수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상에 나오는 숫자나 뭐 그림이나 뭐 기호나 뭐 이런 것들은 문학입니다. 문학. 이상이 시인이고 시를 썼습니다. 이상이 시에 왜 수학, 물리학, 천문학 뭐 이런 걸 왜 갖다 놓겠습니까? 문학은 하는 사람이 문학적으로 봐야죠. 자, 이거 언어로, 그러니까 단어, 문장으로 이상이 그린 그림이나 숫자나 뭐 이런 것들은 단어나 문장으로 바꿔야죠. 단어나 문장을 반대로 그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하셔야죠. 그 여기서 보면 0이 뭡니까? 사전적 의미로 없음입니다. 점은 일장기라고 그랬죠.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 그리고 1은 단일입니다. 단일. 이 뭐냐? 단일의 조선민족이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으로 민족의식이 없는 침입하러 갈라져 분열되었다. 이 그림을 이 문자로 설명하고 다시 한번 진단을 해서 해준 겁니다. 가령 우리가 위인의 식은 사진을 딱 찍고 그 사진을 보고 의사가 이때 진단을 쓰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이거. 그런데 언제 분열됐냐? 망한 거는 1910년에 망했는데 그럼 언제 분열됐나를 여기서 설명합니다. 1931, 10, 26이죠. 이것도 앞뒤를 바꿔버렸죠. 앞뒤를 바꿔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10월 26일, 1931년 10월 26일을 얘기하는데, 그럼 1931년은 뭐냐? 만주사변이 일어난 해입니다. 그리고 10월 26일이 뭐냐? 1979년 10월 26일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암살당한 날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70년 전에 1909년 10월 26일에 만주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1931년하고 26 사이에 점이 찍혀 있습니다. 다 점이 제국주의 일본이죠. 이게 뭘 얘기하느냐?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만주가 1931년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으로 뒤집혀 망했다. 그리고 그 만주 사변을 기점으로 조선민족이 갈라졌다 하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진단이 나왔죠. 진단이 나왔으면 처방이 나와야죠. 자, 처방입니다. 이상 책임의사 이상이 처방입니다. 이게 처방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책임의사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이상. 그런데 이상 책임의사 이상인데 앞서 저 이상의 뜻은 이왕 이렇게 된 바에라. 이미 이렇게 됐으니까 뭐 이왕 이렇게 된 바에 뭐 어떻게 하겠나. 이제 처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책임의사가 하는 겁니다. 자, 책임의사가 됐다. 이상 이게 이제 이상 책임에서 이왕 그렇게 된 거야. 책임에서 이상 이게 무슨 뜻이지? 의미가 하나의 완벽한 문장으로 이게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김혜경의 필명 이상이 이상식 한자 조합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야 이 문장이 완벽하게 성립됩니다. 자, 이 이자의 많은 의미 중에서 옥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옥간. 이 옥간은 형벌을 조사하고 심리하던 벼슬아치라는 뜻입니다. 즉 이거는 지금 시대로 보면 검사, 판사를 얘기하죠. 수사하고 뭐 재판하고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원님 재판이라고 해서 그냥 원님이 수사하고 범인을 잡아와서 재판하고 뭐 처단하고 법정치는 그렇지 않습니까? 수사하고 잡아하고 재판하고
뭐 처단까지 하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하던 사람을 이가 그리고 이 상에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곶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곶집. 이 곶집은 우리 어릴 때 동네마다 하나씩 거의 있었는데 상해를 만드는 집이 있습니다. 상해를 만드는 집. 즉 상해를 만드는 집이기도 하고 뭐 창고이기도 하고 뭐 어떤 그런 동네 공동시설이기도 하고 그런 형식의 상해 만드는 집입니다. 그래서 이 상이라는 김혜경의 필명에 숨겨져 있는 뜻은 형벌을 조사하고 심리해서 초상치게 하겠다. 즉 무덤으로 보내겠다. 뭐 죽여버리겠다. 멸망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건 누구냐? 여기 누구죠? 점이 다 찍혀있죠. 이 점이 1장이죠. 제국주의 일본이죠. 제국주의 일본의 형벌을 조사하고 심리해서 초상 무덤으로 보내버리겠다. 이게 김혜경의 필명 이상에 숨어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는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을 의미하는 점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감도 사호입니다. 그런데 이 오감도 사호가 사실은 1932년 조선과 건축의 일본어로 발표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상이 일문시를 썼기 때문에 친일파다. 이상이 조선 총독부에 근무했기 때문에 친일파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독이 참 무서운 것이죠. 자, 이 내용은 이상이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이 시인이었기 때문에 뭐 일단 시로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이런 일문으로 썼다고 침입합니까? 이 당시 이상은 조선 총독부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전쟁. 왜 일문시로 썼느냐?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사관의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국주의 식민사관이 뭡니까? 식민사관의 출발점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조선과 일본은 같은 민족인데 일본은 천조 대신에 적자고 조선은 천조 대신에 서자다는 거죠. 이거는 조선시대의 그 서자차별 정책을 악랄하게 악용한 것입니다. 일본이. 그렇게 해서 적자인 일본 민족에게 서자인 조선 민족은 끊임없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열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이 이걸 일문시로 발표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조선민족보다 우월하다면 이거 해석해가지고 나 잡아다 죽여라. 그 이야기죠.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내 시를 일문시로 써서 보여줘도 해석하지 못할 것이다. 이 열등한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 제5호입니다. 여기도 모자를 제하는 유일의 흔적에 있어서 이건 벌써 목대불도 한해 서령의 신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건데 여기서 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벌써 목대불도입니다. 이건 벌써 목대불도가 장자의 뭐 어떤 구절에 나온다고 해서 뭐 장자의 뭐 막 철학이 조금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벌써 목대불도는 말 그대로 날개는 크고 날지 못하고 눈이 크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물이죠, 괴물. 쓸모없는 괴물이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바로 강제 한일합방을 얘기합니다. 강제 한일합방으로 일본과 조선이 합쳐져서 덩치는 커졌지만 실질적으로는 날지도 못하고 눈이 커졌지만 보지도 못하는 실패한 괴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이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친절한 분입니다. 시를 계속 이렇게 읽으라고 설명을 해주고 또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도 해줍니다. 친절한 이상씨입니다. 친절한 이상씨.
여기 다시 설명하죠. 이게 뭡니까? 이걸 자궁이고 뭐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그림은 단어나 문자로 바꿔야 된다고 했죠. 이게 뭡니까? 완성되지 못한 사각형이 내부로 들어가서 서로 반대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반대쪽으로 향하는 게 뭐죠? 반목입니다. 반목. 강제 한일합방은 완성되지 못하고 내부에서 서로 반목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림이 뭘 상징하느냐? 실패한 강제 한일합방 조약서를 상징합니다. 즉 강제 한일합방은 완성되지 못하고 내부에서 서로 반목하는 실패한 조약서다. 그 조약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민주가 어떻게 됐냐? 장구라는 것은 침수된 축사와 후별될 수 있을는가 이렇게. 즉 조선민족의 내장은 가축에 지나지 않는 외놈 똥물에 젖어서 썩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해 소용의 침략이 한해 지금 한 이상시 한자 조합단 반동가리 외놈이 반동가리 외놈이 원래 작다는 것인데 반동가리 외놈 거의 신이에요. 외놈의 신. 자, 외놈의 신이 일본은 천황이라고 그러죠. 신이죠, 신. 그 일본어예요. 그 가축에 지나지 않은 외놈 똥물에 조선민족은 내장이 젖어 썩어간다. 이것이 오감도 시제 5의 내용입니다. 여기부터 상세도입니다. 강제 한일합방에 대한 상세도민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이 시 역시 일본어로 발표됐습니다. 앞서 오감도 제4호하고 함께 이 시도 1932년 조선과 건축에 발표됐습니다. 이게 친일십니까? 일본어로 발표했다고 친일십니까? 이 시를 쓸 때 이상희 조선 총독부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친일합니까? 모든 건 무슨 것입니다. 내 일본어로 써서 발표할 테니 일본 놈들이 해석해서 내 잡아다 죽여봐라. 이거 아닙니다. 이 가소로운 놈들하고 그런 거죠. 전쟁이죠, 전쟁. 시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오감도 시 제6호입니다. 앵무이필, 앵무는 표류에 속하느니라,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는데, 여기서 앵무이필은 얼레리, 꼴레리,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기 앵무는 표류에 속하느니라 하고 딱 얘기합니다. 이상의 특유의 능청이 딱 나옵니다. 퀴즈 맞춰봐라, 이런 거죠. 근데 이런 능청은 어디서 나옵니까? 날개에서 나오죠. 박제된 천재를 아시오. 그러니까 이걸 무슨 식민지 시대에 박제된 조선의 지식인을 말한다. 또는 식민지 시대에 박제된 천지의 이상 자신을 말한다. 전부 오도입니다. 전부 오도. 이상이 그렇게 그렇게 글을 쓰지 않죠. 정말 끔찍합니다. 오도는. 끔찍해요. 자, 여기서 표유에 속하느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이상이 정말 놀라운 사람인데, 우리가 표유류는 그냥 표유입니다. 조류는 조류죠. 파충류는 파충류입니다. 그게 속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하나 표유류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이상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게 뭐냐? 짐승이죠, 짐승. 짐승의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털이 나고 네발 달린 동물, 무슨 성격이 포악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러는 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건 표현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표현이다 하고 얘기할 수는 없죠. 실제 동물이 아니니까. 그런데 표현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 뭐냐, 앵무는 짐승이다. 앵무이필이 앵무는 제국주의 일본입니다. 제국주의 일본은 짐승이다. 제국주의 일본은 짐승이다. 앵무는 한 쌍이어야 하는데 이 필이 두 마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짐승 두 마리, 짐승 두 마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앵무 이거는 제국주의 일본이면서 한일합방의 그 부부를 얘기합니다. 조선도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조선의 뭐 앵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속였습니까? 제국주의 일본이죠. 그런데 왜 제국주의 일본이 짐승이냐?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소주는 신사 이상의 부인이냐? 그렇다. 나는 거기서 앵무가 노한 것을 보았느냐? 나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졌었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 강제 한일합방 조약 문서 내용을 대략적으로 보면 내용이 이런 겁니다. 조선과 일본 백성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조선과 일본이 합치는 것에 두 왕들이 합의했다. 그리고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합의했다. 이 얘기입니다. 즉, 두 나라 국민의 행복과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합방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상은 이것을 결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부부로 표현합니다. 합방을. 그래서 이 소전이 신사 이상의 부인이냐 하고 하니까 이상이 당연히 그렇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부부니까. 그런데 앵과 노하고 제국주의 일본이죠. 제국주의 일본이 노한 거죠. 식민지 강제 일본 식민 지배 시대에 조선민족하고 일본이 동등한 부부관계라고 이야기했을 때 무슨 일이 나겠습니까? 단적인 예로 3.1운동을 예로 들어보시죠. 만약에 강제 한일합방 조약 문서 내용대로 두 나라 국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한 것이라면 3.1운동으로 조선민족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을 때는 이혼하자는 이야기죠. 둘이 합쳐보니까 행복하지 않으니까 이혼하자는 얘기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국주의인이 총칼로 쏴 죽이고 배 죽이고 불질러 죽이고 고문해 죽이고 3만 명 이상의 조선민족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이 이야기하는 것은 속았다는 거죠. 속았다. 제국주의 일본에게 속았다. 그래서 스캔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너구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 스캔들이 뭡니까? 도덕적으로 추악한 사건을 얘기합니다. 소문 이런 거죠. 즉 강제 한일합방이 도덕적으로 추악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캔들 앞에 첫 글자를 소문자 S로 붙여놨습니다. 이것을 어떤 분은 소문은 처음엔 작게 나서 점점 커져가기 때문에 소문자 S를 붙였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이 뭐냐면 앞서 5호에 판의 소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반동가리 외놈. 즉 강제 한일합방이라는 더럽고 추악한 도덕적으로 더럽고 추악한 사건을 일으킨 것은 반동가리 외놈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지 외놈 너 여기 적지 외놈 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노하고 한탄하고 속았다고 소리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살펴보고서 나의 최고는 중축을 상첨하고 여기 앞서 말했던 오감도 이후에 왜 이해라고 읽어야 하는지 여기 나옵니다. 나의 최고, 조선민족의 최고는 중축을 상첨하고 중심 축이 죽어 작아져서 그 아이가 됐다. 다시는 이처럼 다시는 아이가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감도 시제 6호입니다. 이게 이제 오감도 시제 7호입니다.
한문으로 거의 다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이상시 한자 조합합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십시오. 저 한자 문장 사이에 점이 다 찍혀 있어요. 점이. 저거 일장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일장기를 문자로 바꿔야 됩니다.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입니다. 저 점의 문장은. 그럼 이걸 문장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적의 지의 일지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 일지의 피는 현화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 특이한 사울의 화초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 30년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 30년에 정우되는 양측의 명경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 이렇게 이거 라인 맞추고 리듬이 착착 맞아갑니다. 대단한 사람 경리하게 제국주의 일본 침략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시의 화자가 윤봉길 여사이기 때문에. 윤봉길 여사가 이 시에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초반 부분이 있습니다. 앞부분이 이렇게 씁니다. 내가 상해의 의구로서 당시 제국주의 일본 상해 파견군 사령관 시라카와를 비롯해서 군 순회들을 죽였는데 그러면 죽은 시라카와와 내하고 저승의 명경에 누가 성이고 악인지를 비춰보자. 그래서 그 윤회를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내가 너를 죽였지만 네가 악인지 내가 악인지를 윤회의 거울에 비춰보자. 저승이 명경에 비춰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윤회의 결과가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나오는 건 당시 상해 임시정부 김구 선생이 만들었던 한인 애국당, 즉 결사대 독립운동 결사대의 동지들 이야기라고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윤봉길 여사는 상해 의거를 하기 전에 상해 의거가 1932년 4월 29일에 했는데 1932년 1월 달에 조선 총독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임무에 사실 윤봉길 여사도 포함이 됐다가 뒤에 윤봉길 여사만 빠지고 나머지 두 분이 조선 총독 암살을 위해서 조선으로 잠입했다가 잡혀서 엄청난 고문과 고초를 당하다가 옥사했던 분들이 두 분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쭉 제국주의 일본 놈들이 얼마나 악랄하고 악독하고 고문을 하고 의형을 하고 이 이야기는 얼마나 우리가 조선민족이 처참한 식민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이 얼마나 힘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총살당해 죽은 내 죽음을 발판으로 조선민족이 해방과 독립으로 가는 희망으로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의 뇌를 필진 삼아 하는 이게 쭉 나옵니다. 총살당해 죽은 내 죽음을 조선민족이 해방과 독립으로 가는 희망의 발판으로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윤회의 끝을 보여줍니다. 앞서 시라카와 누가 선인지 악인지 저승의 명경에 비춰보자고 했죠. 그 윤회가 나옵니다. 나는 답변하는 독사와 같이 집행에 식수되어라고. 나는 즉 시라카는 야스쿠니 신사 탁과 교미하는 독사로 윤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상의 얘기죠.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상이 이 당시에 시라카를 야스쿠니 신사의 탑과 교미하는 독사라고 표현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 시라카와는 야스쿠니 신사의 특별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전시관에는 윤봉길 여사의 폭탄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 죽기 전에 흘렸던 피가 묻은 옷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그걸 신비가 시킵니다. 일본과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것과 일본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의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일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일본 지배계층은 제국주의 시대의 지배계층이나 지금의 지배계층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전쟁에 대한 생각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시대의 이름이 이 시대에는 시라카와가 신사에 특별가 신사에 묻혔다고 하더라도 그런가 싶지만 해방에 대한 이유 지금까지도 2차 세계대전에 패망한 일본이 지금까지도 그런 특별 정신을 만들어서 오히려 더 신격화시키고 영웅화시킨다는 것은 그런데 여기서 이상 얘기합니다. 나는 집행이 식수되어 다시 이렇게 천년이 올 때까지 이렇게 합니다. 집행이 식수됐다는 얘기는 윤봉 여사가 당연히 선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윤회해야 하지만 사람으로 윤회하면 아직 해방이 되지 않은 조선에서 다시 독립운동에 나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너무나 미안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남으로 윤회하고 그리고 조선이 해방과 독립이 되고 나면 그때 사람으로 윤회하시라. 이런 이상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시제 8호입니다. 여기서 8호에 해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부제에는 이상시 한자 조합도 나고 저것을 풀면은 벗겨서 똑똑히 하겠다입니다. 뭘 벗겨서 똑똑히 하겠다느냐? 조선민족, 제국주의 일본에 대한 조선민족의 원한이 얼마나 깊고 큰지를 벗겨서 똑똑히 보여주겠다 이겁니다. 이것은 제국주의 일본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조선민족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각성하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상은 이 오감도에서 제국주의 일본과 조선민족에게 제국주의 일본을 비난하고 하면서 저항하고 투쟁하고 하면서 동시에 조선민족에게 각성하라는 걸 계속 얘기합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 이상이 가상으로 당시 일본 왕이었던 히로히토를 해부 육시하는 형벌을 줍니다. 왜 그러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선민족의 원한이 풀리는지를 시험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1구시험, 2구시험 하는데 이건 왜 이런 시가 나왔냐는 것은 1932년 1월 달에 이봉창 의사가 동경에서 폭탄을 던져서 일본 왕을 사살하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폭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차가 세례가는데 이봉창 의사가 생각하기에는 가운데 이제 일본 왕이 타고 있었겠다 생각하고 폭탄을 던졌는데 일본 왕은 마지막 마차에 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죽지 않고 살았죠. 이봉창 의사는 현장에서 체포돼서 한 달 뒤에 총살된 거죠.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원통하다는 거죠. 이상은. 그래서 가상으로 이상이 시로 가상으로 해부 육시하는 등의 형벌을 줘서 조선민족이 한이 풀리는지를 시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을 안 되니까 두 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 일부 시험을 했더니 아직 그 만족한 결과를 수두치 못하였음하고 얘기하죠. 그거 아무리 해도 어떤 방식으로 형벌을 내려도 조선민족의 원한이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만족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2구시험을 또 합니다. 2구시험은 세워서 합니다. 1구시험은 눕혀서 합니다. 2구시험은 세워서 합니다. 세워서 종축으로 자르고 특히 여기서는 히로히토의 비계덩어리를 잘라냅니다. 이 비계덩어리가 뭡니까? 조선을 식민 지배하면서 조선민족의 고열을 빨아서 살찌운 비계입니다. 이 비계를 잘라내서 진공 속으로 던져넣어서 없어져 버리게 합니다. 그 멸망시키겠다. 이런 형식의 형벌을 그 위에 또 여러 가지 형벌을 계속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결국 이하미상이라고 합니다. 이하미상. 아직 뭘 해야지 조선민족의
원한이 풀릴지 모르겠다. 뭐 이 속된 말은 뭐